자,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자, 북한이 구금하고 있던 한국 남성 2명을 간첩 혐의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인지 천상철 차장이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월 달에 이제 우리 국민 2명이 김국기 씨와 이 최충길 씨 두 사람이 이제 북한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어제 AP 등 외신을 타고 공개가 됐습니다. 아, 외신을 통해 저 장면이 처음 공개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 법정 모습도 처음 공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요. 또 눈물도 흘리는 간혹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는 영상입니다. 본인의 죄를 다 뉘우치고 있고 내가 잘못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요. 저 사람들이 이제 했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국정원에 매수가 돼서 북한의 정보를 남한 측에 제공을 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했다. 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그래요.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핵 관련 자료를 남측에 제공을 하고 핵 관련. 그다음에 2010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원한테 알려주고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위조 지폐를 구입해서 남한으로 보내라. 이런 지령들을 받고 실제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측이 주장하는 거를 김국기 씨나 이 최충길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진위 공방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북한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사실 후자의 더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하여튼 그런 혐의를 가지고 어저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김국기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 대전에서 출생을 했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요? 가족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법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 장면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범죄 행위가 가장 엄중한 특별 범죄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현금으로 체포됐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기소자 최충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20조 국가정부 공무원죄에 따라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자, 강명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니까 무기 교화형, 교화 노동형을 선고를 했는데, 자, 이 두 분이 실제로 저런 죄를 저질렀는지 천상철 차장도 조금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겁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김국 씨도 그렇고 최충길 씨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중국 단동이나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 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충길 같은 분은 이제 북한에 많은 지원을 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 쪽 사람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물자도 보내주고 뭐 의약품도 보내고 우유도 보내고 이런 활동도 하던 분들인데 한 분은 북한의 공작의회에서 지하교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유인 작전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평양 근처에서 체포된 분이고요. 한 분은 스스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들어간 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이 자기는 국정원의 간첩, 뭐 이래 국정원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고 자기 스스로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처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선중앙TV에도 공개하고 우리민족TV 사이트도 공개했는데 그때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정부에 좀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선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면 이걸 남북 관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걸 했는데 대북 관계, 남북 관계를 푸는데 그런 거는 좀 푸는데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미국에 있던 분들은 2명을 보내주고 그것도 이제 간첩 활동했다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보내주고 우리 이 한국 이분들은 보내지 않고 기자회견만 2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해가지고 그 간첩 활동을 하고 뭐 위조 지폐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와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볼 때는 저분들은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물론 아무리 각본회의에서 해도 자기 스스로가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 때 북한이 그냥 돌려보내줄 리는 만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권유엔 인권사무소도 개설하고 하니까 북한에도 우리가 진짜 간첩들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진짜 간첩을 파견하지 않았냐. 인권을 오히려 그 말살하는 건 한국 측이라는 걸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대응 논리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 간첩 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 전복을
꽤 했다는 거하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남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는 최고 재판소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종을 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재판 영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처음 봤는데 과거에도 공개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게 일반적인 재판 절차하고 아닙니다. 비슷한 건가요? 일반적인 재판 절차는 저렇게 안 하고요. 예. 물론 관중석도 저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북한은 최고재판소에서 일반 저런 이건 간첩 활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고재판소가 하지. 최고재판소라는 북한에도 건 우리로 치면 대법원이라는 대법원하고 달라요. 달라요? 최고재판소는 그 최고재판소 산하에 이제 그 도재판소가 있고 각 예. 도마다 재판소가 있고 군마다 또 군재판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이나 도에서 하게 되면 끝납니다. 대체로 최고재판소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는 이제 이게 중용이다 보니까 이게 죄를 무겁게 하려고 생각하게 보니까 아마 최고재판소에서 하는 것 같다. 북한에도 평양시 재판소가 있고 일반 경제범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평양시 재판소나 또 지구재판소. 예. 평양시에도 3개 구역마다 1개 재판소가 지구재판소가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이런 최고재판소에서 웬만해서는 재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1심하고 뭐 1심 지역 지방법원이나 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한 번 군재판소든 도재판소 한 번 끝나면 끝납니다. 아, 1심으로 끝난다. 네. 자, 근데 저 지금 장면들이 나오는데 본인들 막 울고 저렇게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있을 텐데. 아마 북한이 준 걸 읽었을 겁니다. 예. 근데 시킨 대로. 읽도록 강요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고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검은 안 하고 24시간 꿇어 앉혀 놓으면 무릎을 예. 꿇고 딱 앉아 있으면 무릎이 다 썩어버리고 이쪽이 다 썩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고문하고 하지 않아도 뭐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일단 잡혀가서 국가안전보위부를 하든가 조사를 받게 되면 없는 것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 주변에서 혹시 그런 데 가서 조사를 받은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가안전 뭐 제가 이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 있을 때 예. 보위사령부라든가 국가안전보위부 그 이제 예심과 대체로 구류장들이 다 예심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가보게 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밤에 재우지도 않고 24시간 앉혀놔 보십시오. 이건 못 견디거든요, 사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문이네요, 고문. 예, 고문보다 더 혹독합니다, 저기는. 아, 그래요. 예. 예. 먹을 것도 그냥 겨우 목숨만 연명만 붙어 있게 지금 뭐 몰골들 보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끌려 나와 물론 저 기자회견도 시키고 하려니까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잘 대우해 줄지 모르지만 네. 이미 거기 일단 들어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 어딘가에 들어가서 노동 활동만 하고 예.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왜 노동교화형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이제 밝히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예. 북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강제 이런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죄를 무겁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강제 노동 엄청 힘듭니다. 이 노동. 밥은 하루에 한 300g 먹고 100g씩 함께 그래놓고 중노동 시켜보시죠. 탄광이라든가 아니면 모래 채취라든가 콘크리트 찍는 이런 일을 떼약볕에서 하게 된다면 예. 3년 지금은 3년 정도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일단 그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노동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침에 6시 기상해가지고 노동 현장에 나가면 7시, 8시 대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강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중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한다는 게 바로 노동교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죄를 저지르면 저런 무거운 죄. 아니 뭐 도둑질하다 가든 뭘 하든 간에 다 노동교화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라는 거는 또 이 간첩 혐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간첩형인데 총살. 북한에서 말해서 북한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면 총살했을 겁니다. 아, 북한 그나마도 사람이었다면?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넘어간 거기 때문에 간첩 행위를 했다 해도 국제사회의 눈도 있고 하니까 무기노동형에 처하지 북한 사람이 간첩 행위를 했다. 북한 주민이 그러면 그건 100% 총살용입니다. 근데 결국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저분들을 다시 우리가 국내로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 이미 데려올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간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간첩임을 준 거 맞다고 시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시인할 수는 없잖아요. 간첩도 아닌데 선교사들인데 어떻게 간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걸 말하겠죠. 북한은. 예. 아, 너희가 파견한 거 우리가 파견한 거 맞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돌려보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저 사람들이 내가 간첩 활동을 해서 국가 파괴 전복 활동을 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정말 영화처럼 누군가 가서 이렇게 좀 빼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남보 드는데.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거 글쎄요. 도와줬으면 근데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인데 변호인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나요? 아니 변호인 자체가 우리는 예. 이제 변호사들을 국선 변호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판사가 있고 재판관이 판사라고 하는데 북한도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직종입니다. 직업입니다. 거기는. 예. 재판소에 판사도 있고 변호사가 출퇴근합니다. 거기는. 함께요. 네, 선임을 누군가를 고르는 게 선임이 아니라 아니고 예, 배정이 되는 거예요. 재판소에서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고 판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예. 그건 국가 재판소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네,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있는데 변호사를 참여해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고 예. 당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변호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북측에서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내놓은 증거가 있어요? 어저께 AP 영상에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이렇게 예. 달러를 들고 흔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위조 달러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남한 쪽에 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공개된 그 증거물들은 이런 겁니다. 여러 대의 휴대전화, 그다음에 대량의 위조 달러, 그다음에 손전화, 녹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전자시계, 그리고 손목 시계형 뭐 촬영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남한 정부로 넘겨줬다. 근데 정보를 수집한 장소들도요. 처음에 그 북한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단둥에 김밥 땡땡 무슨 호텔 예. 이런 데가 나와서요. 김밥 이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첩자가 북한 단둥에 있는 무슨 김밥집을 차려놓고 거기서 북한 주재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보를 수집하다가 국정원한테 넘겼다.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동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희도 예. 그때 상호를 다 가리고 그때 보도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과연 김밥집에서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이 김국기 씨가 예. 정보를 그런 식으로 뭐 담배꽁초를 줍고 또 여러 가지 어떤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줍고 이걸 국정원한테 넘겨줬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무기형을 받고 평생 북한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도록 둬서는 안 될 텐데 우리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